방송 1회 더 늘리자고 해병대 수색대와 SDT를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2번 죽입니까? 제작진, 너무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2배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회 첫 장면은 가로림만 개척작전 4강 쟁탈전이 20분 경과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1위는 SSU9, 2위는 해병대 수색대, 3위는 SDT입니다. 10회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나고자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이번 작전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SSU 정성훈이 낙오해버린 사이 해병대 수색대가 바짝 따라붙더니 결국 추월에 성공합니다. 헌데 해병대 수색대 정훈이 다시 낙오하게 되면서 해병대 수색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 가로림만 개척작전도 모든 대원이 결승점에 도착을 해야 승리하는 대결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낙오한 SDT 이정민, SSU 정성훈, 해병대 수색대 정훈을 어떻게 도와주며 결승점까지 가느냐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위에 있는 SDT는 이번에도 이정민이 낙오를 하면서 나머지 대원들끼리 IBS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7회에 40kg 완전군장 산악행군대가 데자뷰 되었습니다. 제작진, 정말 너무합니다. 예비역 일반인들을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다시 좀비 부대로 부활시켜서는 이제 감동도 없고 생고생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는 사이 2위를 하고 있는 SSU가 신의 한 수를 둡니다. 낙오한 정성훈을 두고 가게 되면 다시 갯벌을 돌아가서 챙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두 팀과는 달리 체력이 좋은 대원들이 낙오자 정성훈을 IBS에 태워서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SSU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SSU 김범석, 김민수, 황충원 체력 진짜 짱입니다. 진수 포인트까지 해병대 수색대가 가장 먼저 도착하기는 했는데 오종혁도 낙오를 한 상태고 정우는 한참 뒤에 낙오를 하고 있어서 해병대 수색대는 IBS를 진수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SSU는 낙오자 없이 4인 전원이 기동을 하고 있어서 먼저 진수를 합니다. 마치 따라잡을 수 있을 것처럼 편집을 하고 진행자들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미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화면만 봐도 화면 맨 뒤에 있는 해병대 수색대 정우는 SSU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리에 있고 SDT는 이 화면보다도 한참 뒤에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회에서 말씀드렸듯이 4강 쟁탈전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와 SDT는 비록 탈락을 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동료를 챙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찐한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었는데 그 감동은 한 번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강 쟁탈전을 하며 결국 우려한 대로 부대를 2번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SSU도 데스매치에 이어 4강 쟁탈전까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미 승부는 너무 기울었고 4강 쟁탈전 다음 장면들은 낙오자들과 낙오자를 챙기는 대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이미 10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탈락했던 부대를 다시 부활시켜 이렇게까지 생고생시키는 걸 보며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작진,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SSU, 해병대 수색대, SDT의 4강 쟁탈전을 더 리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SSU의 승리를 알려드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SDT, SSU 세 팀 모두 좀비 부대로 다시 부활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4강전은 UDT, 특전사, 707, SSU 대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4강전에 앞서 부대별 식사 베네핏을 주는데 UDT는 소총 사격에서 1등을 했다고 장어와 산삼을 주고 특전사와 707은 닭가슴살을 줍니다. 옛날부터 먹는 걸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다음 날이 되고 지옥에서 살아온 SSU를 포함해서 4강전을 치르기 위해 다시 4부대가 모입니다. 4강전 대지는 UDT가 나머지 3부대의 패치가 들어있는
007 가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부대와 4강전을 하고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두 부대가 4강전을 하게 됩니다. UDT에게 주어진 것은 미션 선택권입니다. UDT 팀장 김범석은 가운데 가방을 선택했고 그 가방에는 특전사 패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4강 토너먼트 첫 번째 대진은 UDT와 특전사입니다. 두 번째 토너먼트는 자동으로 707과 SSU가 하게 됩니다. 결승으로 가는 4강 토너먼트 미션은 두 가지이고 두 조는 서로 다른 미션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4강 토너먼트 두 가지 미션은 대항군과 1000kg인데 미션 선택권은 UDT에게 있습니다. 저는 UDT가 마치 1000kg 미션을 선택할 것처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고 절대 UDT는 1000kg 미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대항군 미션이 특전사와의 대결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707과 대진을 했다면 대항군 미션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707과 대진을 한다면 1000kg 미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승전까지 고려한 겁니다. 1000kg 미션에서는 707과 비교해서 SSU가 무조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4강전에서 707을 탈락시키자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제가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강철부대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 시청자들에게 707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707은 어느 부대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부대라는 건 사실입니다. 제 예상대로 UDT는 먼저 707과 SSU 대결 미션으로 1000kg을 선택합니다. UDT와 특전사는 자동으로 대항군 미션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4강 토너먼트의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한강공원에 있는 거대한 서울함입니다. 장소를 보고 UDT가 쾌재를 부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UDT와 특전사가 대결할 미션은 서울함 탈환 작전입니다. 장소로만 봐서는 UDT가 분명 유리해 보입니다. 대결 방식은 대항군이 점령한 서울함에 침투해서 기밀 물품 3가지를 확보 후 신속히 귀환하는 팀이 승리하는 대결입니다. 단, 대항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을 경우 지난번 교도소 인줄구출 작전 때처럼 총상 한 발당 60초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UDT가 미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특전사에게 순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팀장 박준우는 먼저 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특전사가 먼저 성공을 하며 특전사 박준우 팀장이 각오 한마디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부대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임무 완수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야, 박준우 진짜 멋집니다. 박준우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어떨 때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너무 고생 많은 청년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암투병 하시는 어머님의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냈던 집안의 가장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못하는 게 없는 전천후 상남자였다가 또 노래할 때 보면 기가 막힌 노래 실력과 율동으로 팬들을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이 강철부대에서는 15년 특전사 경력의 상사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특전사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준우. 그런데 이상하게 박준우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애틋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든 해주고 싶고 이 사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박준우에 대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실제 작전과 흡사해서 UDT와 특전사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UDT는 익숙한 모습의 작전 설계를 하는 모습인데 반해 특전사는 선박 구조를 본 경험이 없어서 막막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준우는 혼자 선박 구조들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작전 계획을 하달합니다. 작전 계획의 핵심은 2개조로 나눠서 침투를 하는 작전입니다. 이유는 통로가 좁을 거라고 예상해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면 대항군의 공격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입니다. 좁은 통로에서의 2명 1개조 작전은 대테러 작전의 기본인데 역시 베테랑 박준우는 기본에 충실한 작전을 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국가대표 특수부대 특전사. 안되면 대기하라. 그렇게 새벽 2시 15분 특전사의 침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항군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함 탈환작전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철부대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마스터 최영재가 특수부대원들은 군복을 수의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들에게
청은님의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시를 읊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 청은. 군인은 언제나 군복을 입고 산다. 청춘도 생명도 조국에 저당 잡히고 국비로 지급되는 생명수당으로 부모 봉양, 자녀 양육하며 산다. 군인이 죽으면 안동포 수의 대신 깨끗한 군복에 계급장, 명찰, 휘장, 훈장 모두 달아 입히고 군화까지 신겨서 마지막 길로 보낸다. 이름 모를 전선의 참호 속에서 장렬하게 죽어가면 그 자리는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조국이 원할 때 지체 없이 죽음으로 뛰어들어야 하기에 군인은 늘 수의를 입고 산다. 당장 올지도 모를 죽음을 준비해 놓고 군인은 언제나 수의를 걸치고 산다. 미국인들은 대중교통에서 군인을 만나면 노인이 젊은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의 뜻이라고 합니다. 강철 부대를 계기로 대한민국 군인들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In audio.